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특이하게도 저희 키즈 공연 탐험대가 그 동물의 세계 시그널 없이 공연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공연 형태였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던 영상인데요. 제, 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공연은 작년 아시테지 저희 어린이 축제 때 그 달리아 아신의 마음의 정원이라는 공연이에요. 한 7월 24일, 25일 이틀간 했던 공연인데 네, 음, 이게 아기 연극, 영세 콘텐츠.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리고자 잠깐 틀어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거를 못 보시면 저희 내용에 그 링크 제가 걸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근데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안 말하고 시작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즈 모멘타임다의 이소영입니다. 기지공연 탐험대의 양배우 양희진입니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가 있어서 네, 어디를 봐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면 되나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저도 카메라가 막 그렇게 익숙한 친구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마스크까지 쓰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오늘 이제 영세 공연, 아기 공연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도는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탐회하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요즘. 허심탄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에 한 2회, 한 4회에 걸쳐서 공연을 된 걸로 알아요. 네.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공연이 됐는데요. 간단히 내용이랑 공연 뭐 세트? 하지만 이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그 직접 그 극단에서 올린 영상을 제가 그냥 갖고 온 거고 뭔가 조금 다르긴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배우들이 무용수가 약간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이 진행을 되는데요. 보시면 자그마한 뭐 조약돌 모양의 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새처럼 푸덕거리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다양하게 몸짓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소통? 교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은 되게 어둡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 그러니까 뭐 무용수가 반짝이 의상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금색 네, 네. 레깅스에 까만색 그 반짝이 의상을 네, 입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기들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렇게 어두운 조명에 반짝이는 게 왔다 갔다 할 때 상당히 시각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다가왔다가 아이들이 사람이라고 인지 안 하고 약간 그 물체가 나한테 다가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나랑 교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뇌 발달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영세 공연, 아기 연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뭘까요? 사실 영세 공연 저도 약간 네. 낯선 공연이긴 해요. 응, 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많이 공연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네. 주변에 많은 친구분이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영세 공연? 약간 이런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객석에 앉아서 무대와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공연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고 그렇죠. 영세 아이들, 그러니까 한참 뭐 0세에서 3세까지 뇌 발달이나 모든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잖아요. 네, 네. 그때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또 뭐 냄새나 뭐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의 것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고 또 신나게 놀고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연이 영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연극 단순히 이렇게 대사를 하는 연극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극 하면 막 대사가 그렇죠. 많고. 아이들은 아직은 언어 발달이 그렇습니다. 되어서 언어를 인지를 하지는 못하니까 네. 언어를 사용해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몸동작, 무용수 같은 몸동작이나 그리고 무대 그 설치 미술 같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네네. 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음.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배우들과도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죠. 영세 콘텐츠라는 게. 지금 희진 씨의 아이가 5세잖아요. 네, 5세죠. 5세인데 이거를 그 어렸을 때 애기 어렸을 때 혹시 아셨나요? 이런 공연이 있다? 놓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네. 저는 더 아주 어릴 때도 제가 하는 공연들은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영세 콘텐츠 이런 공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열심히 뛰어가서 보여주지 한 번쯤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게 얼마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엄마와 아이와 그러면 한 번에 그 관객으로 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관객의 수가 어린이 공연보다 현저히 작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이들의 안정감을 가지려면 그러다 보면 민간 단체는 어쨌든 이익을 내서 이게 배우들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이런 부천문화재단이라던가 국립극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시태지 이런 사무국에서 주체가 돼서 공공의 돈으로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2016년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2015년 때부터 부천문화재단은 뭔가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네요. 16년도부터 이제 이거를 기획을 했었고 저희 아이는 봤었거든요. 거의 2살 다 돼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부터겠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는 이걸 봤는데 그때가 2회째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색달랐던 게 큰 풍선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 조명기는 막 조금 약간 눈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약간 반사빛으로 풍선이 극장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 밖에서 빛을 쏘니까 이게 좀 아늑한 느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그때 잘 못 걷는 애들도 있으니까 0세부터 24개월 태어나자마자 24개월이니까 막 누워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이런 것도 다 처리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엄마들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는 0세부터 24개월까지 오니까 약간 서로 눈치 안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좀 소리 질러도 내 아이가 아니면은 수유를 하러 가도 중간에 그런 이제 터치라고보다 그런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었던 것 같고 저도 색다른 경험이지만 되게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약간 아까 말씀하신 청각, 소리를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고 빛을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고 그런 것만으로도 전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 어릴 때의 저희 딸과 뭔가 집중하고 이 아이가 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상물로 아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패드 이런 걸로. 근데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만져볼 수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아주 큰 강점일 것 같아요.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낯설죠? 왜 이렇게 그러게요.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한 5년을 해왔다는데 다들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0세에서 24세는 육아를 주로 집에서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아직 안 그렇죠. 보내는 시기이고 음. 엄마들이 외출을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짐이 한번 한 어디 짐, 나가려면 한 짐을 싸가지고 해야 되죠. 가득 실어야 되죠. 뭐 또 조금 힘들면 재워야 되니까 유모차 끌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유모차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접근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나와 가장 가까운 네네. 웬만하면 이동이 길지 않은 곳에 이런 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사실 아니, 없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힘든 거죠. 유지를 하기가.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공연장을 하기엔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수유실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그다음에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공간 이런 거 그다음에 극장, 자그마한 극장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주차 차가 없으면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돼 있는 것을 완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회당 관객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해당 최대 15명, 그러니까 15가족, 그쵸. 엄마와 아이를 포함한 15가족. 공연으로 생각하면 정말 수지타산이 제작자의 입장이나 배우로서. 배우로서는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음. 그런 공연인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 요즘에 관심 있어서 이거를 찾아보는 동안 이거는 근데 쉽게 다가갈 공연의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감각 자체가 다른 거죠. 어린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영세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다른 사실은 개념인 것 같아요. 더 뭐 유아 발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백색 소리를 좋아한다고 막 아이들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가 아이들에게 맞는 것인지를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걸 그냥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작자나 뭐 연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야를 배우 입장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워크숍이라던가. 워크숍이나 뭐 이렇게 경험을 더 많이 서로 교류나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교류나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또 새로운 장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외국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희 딸이 한 10개월 때 해외를 영국을 가서 그 폴카 시어터라는 데를 제가 굳이 찾아가서 런던에서 아이랑 공연을 봤거든요. 네. 그 영세 그러니까 아기 연극을 봤는데 거기는 약간 어린이 공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건물? 어린이 공연장 단독 건물이었는데 극장이 2개였어요. 어린이 극장, 그 다음에 베이비 시어터. 그래서 베이비 시어터는 저희 요런 스튜디오보다 약간 커요. 그리고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되게 그냥 막 다녀도 그 뭐가 다치고 이런 게 없는 공간? 그리고 그 배우분도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 배우 자체가 나는 배우니까 뭐 이래야 되지? 대사만 해, 난 연기만 해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악기가 되기도 하고 뭐 빛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다뤄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막 아크로바틱 같은 자세도 해야 되고 뭐 불도 켜고 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선이 그 사람만을 쫓아가잖아요. 우리 그 어른들은 약간 저기 봐야 돼, 저기 봐야 돼 이런 거를 좀 약간 따라가는 게 있지만 아이들은 진짜 그 감각 그대로 그거 자체만 들리는 쫓아. 소리, 움직임, 뭐 맞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빛 이런 거가 따로 일어나면 아이들이 시선이 분산되니까 배우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불을 켜는 것도 배우가 다 하는 거죠. 예전에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공연을 위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1년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색 공부부터 뭐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을 다 공부를 해서 이번 공연에 뭐가 필요하다. 뭐 색감에 대한 아이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뭐 소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거의 1년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서 공연을 연말에 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니요, 있어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렇게 흔하지 않죠. 맞아요. 있긴 있는데 부천 문화재단도 그 영세 콘텐츠만을 위해서 거의 반년이 굴러가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공연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했던 공연, 그다음에 연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공연들. 근데 이게 자주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즐길 수 사실은 없는 거? 왜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네네. 이런 공연장은 접근성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부천에 있는데 서울 노원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짧고 하는 기간도 것도 너무 짧고. 짧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하고 더 접근성이 강해져야 되는 공연 분야가 아닐까. 그리고 더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맞아요. 이게 작은 재단들에서가 아니라 정말 국립극장에서 내지는 국립극장에서 재작년부터 연구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포럼이 네네. 국립극장에서 했던 아. 포럼이었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네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서 포럼을 듣게 돼서 뭐 아동극계 사다리 극단 대표님이셨던 유홍현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게 해외 사례를 들었을 때 해외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공연을 하나를 한다. 그러니까 해외 캐나다 분이신가가 와서 자기네 이제 현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배랑 이렇게 듣다가 저게 우리나라 현실이랑 가능할까? 맞아요? 막 이런. 가능해요? 막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시작을 네. 하려고 했던 어린이 콘텐츠에 그렇죠. 대한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지고 또 그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 배우들조차도 공부해야 돼. 공부. 그 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가서 맞아요.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 아동 발달학. 심리학부터 발달학 막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줘야만 가능한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근데 이게 관심을 갖기가 힘든 게 저희도 벌써 아이가 24개월 넘은 지가 3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이 낳으라고 뭐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돈만 지원해주지 말고 네, 물론 마을에. 감사합니다. 마을에 작은 이렇게 베이비 시어터들이 마을마다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막 한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을마다 맞아요. 이렇게 베이비 시어터가 네, 베이비 시어터. 막 있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에 언제든지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촉감과 시각과 네. 청각이 만날 수 있는 발달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뭐 옆 동네에 가도 또 다른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서로 또 교류도 하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발달이 돼야 되는 콘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면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럴 때 요즘에 아이들 실내 놀이터를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서 지자체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것처럼 지자체에서 어떤 양질의 공연장, 베이비 시어터를 만들어주고 뭔가 재단이 만든 콘텐츠들이 그런 곳을 이렇게 쫙 유통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지자체와 재단과의 협업? 이런 게 있다면 되게 관심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많이 보러 당연한 가고?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0세부터 24세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 네. 저처럼 아쉬워하지 않고 아 이런 게 있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요즘 약간 그 아이들 데리고 가는 뭐요? 수업하는 문화센터 같이 네네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도 못 가니까 엄마가 열심히 데리고 가잖아요 문화센터를. 네네. 그것처럼 이 베이비 시어터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가서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한 주에 몇 번이라도 네. 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다가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부터 아동 심리학 발달 심리학을 공부. 우리는 이제 관심과 계속 이제 이런 계속 노크들을 해야 또 되겠죠.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네. 게 있습니다라고 또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이런 고민들 이런 거를 같이 해보고자 저희 부천 문화재단에서 10월에 영상 제작한 게 11월에 반송이 되잖아요. 네. 날짜 한 번만 찝어주세요. 네. 3개의 작품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10월 8일 날 극단 민들레에서 잼잼이라는 공연을 했었고요. 10월 9일 날 성게와 달팽이 안영주 박지혜 배우님이 하셨던 거고요. 10월 10일 부천 S 챔버 오케스트라의 별난 별별 콘서트라는 3개의 작품이 온라인으로 네. 부천 문화재단 유튜브에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죠? 11월 3일. 11월 2일부터. 2일부터. 네, 순차적으로 방영이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오늘 동화 프로젝트로 마련된 쇼케이스 망나니 공주님 10월 8일 극단 소리에서 공연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 들으시는 우리 키즈 공연 탐험대 청취자 여러분들 꼭 챙겨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10월 8일부터 근 한 4, 5일간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녹음이 아니었어요. 녹음이 아니었고 원래 실제로 이제 관객들이 와서 보는 거였는데 저희 그때 이렇게 막 또 코로나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관계자들 모니터링 관객들만 와서 녹화를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내부에 뭐라 그러죠? 내부 아카이브용으로 만든 영상인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처럼 관심 있는 시민들과 같이 조금 더 나눠보고자 이거를 한정적으로 며칠 안 돼요. 아마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뜰 건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4, 5일간만 볼 수 있으시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지자체에게 더. 말할 건덕지 말할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카메라랑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카메라를 보다가 소영 씨 얼굴을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얘를 네. 약간 모른 척을 하게 되네요. 네, 모른 척을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발전을 해서 어색함을 좀 덜어내고 카메라 앵글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났으면 좋을 것 뵙고 같아요. 저 자주 뵙고. 더 자주 얼굴 이렇게 뵙고 만났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런 모자도 준비했어요. 키즈 공연 탐험대에서 탐험 모자도 준비했거든요. 네. 다음엔 조끼 입고 올게요. 사파리 조끼. 사파리 의상으로 다 맞춰 입고 다시 한번 더 잘 준비해서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봬요. 안녕. 안녕.